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는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 누구나 궁금하지만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노후 준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생활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이라는 건 참으로 절약하고 아껴 쓰는 삶이지요.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여행은 거의 포기하고, 옷은 꼭 필요할 때만 사는 수준입니다. 이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1년을 살아가면 2,400만 원, 이것을 20년으로 잡으면 총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만약 생활비를 월 300만 원으로 잡는다면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놓고 보니 그 무게가 실감 나시지요? 그런데 생활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70대 이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부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술비, 장기간의 간병비까지. 실제 통계를 보면 노인 의료비는 60대보다 70대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 생활비에 의료 간병비까지 합하면 최소 6억에서 7억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은 200만 원이면 기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도 10년, 20년 뒤에는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1,000원 하는 라면이 20년 뒤엔 2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8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노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으라는 건가요? 저도 현장에서 이런 반응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 대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내일은 달라진다라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제가 잘 아는 김영자 어르신은 올해 72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내셨지요. 새벽이면 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셨고 밤늦게까지 분주히 손을 놀리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속엔 늘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 대학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버는 족족 자식 교육비로 들어갔고 정작 본인의 노후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70세 되던 해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였는데 닫는 순간 참 허전하셨다고 합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4천만 원 남짓. 내가 평생 일했는데 고작 이것뿐이구나.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이 들어왔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30만 원뿐이었죠. 그 돈으로 전기세, 가스비, 밥값까지 쓰려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근무복을 입은 첫날 창밖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내 나이에 남의 집 지키러 앉아 있어야 하나. 낯설고 쓸쓸한 마음이 밀려왔던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 힘으로 버니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좋다.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하루 6시간씩 근무를 이어가십니다. 국민연금과 아르바이트 월급을 합쳐 한 달에 약 180만 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넉넉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스스로 감당한다는 자부심 덕분에 마음은 오히려 한결 홀가분하다고 하십니다. 많을 땐 불안했는데 지금은 단출하게라도 내가 세운 살림이니 더 든든하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내 통장을 열어본다면 나를 지탱해줄 자존심은 얼마쯤 남아있을까요? 김영자 어르신의 삶은 부족함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낸 용기였습니다. 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아직 40대인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50대인데 늦은 건 아닐까? 나는 이미 60대인데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에 따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계절마다 옷차림이 달라지듯 자산 관리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40대는 골든타임입니다. 소득이 가장 활발히 늘고 체력도 아직 충분하지요. 이때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중요합니다. 주거 안정은 노후의 가장 큰 안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300만 원을 적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부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투자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위험이 따르더라도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40대는 씨를 뿌리고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녀 교육비가 마무리되면서 오랜 짐이 내려가고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투자가 시작됩니다. 매달 300만 400만 원을 저축으로 돌리세요. 아이들 학비로 쓰던 비용을 이제는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투자 성향은 점차 안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이나 연금 상품처럼 변동이 적은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모은 돈을 크게 불리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무게를 두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부의 대화입니다. 앞으로 어디서 살지, 어떻게 생활비를 쓸지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걸어야 갈등이 줄고 길이 평탄해집니다. 60대는 이제 현실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벌어야 한다보다 지켜야 한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가진 자산과 빚을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예금, 연금, 부동산, 주식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빚 없는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때로는 집을 줄여서라도 부채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투자는 안정성을 우선하세요. 예금, 채권, 연금처럼 변동이 적은 자산의 비중을 두고 의료비 같은 돌발 지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60대는 인생을 정리하며 새로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큰 모험 대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지켜내자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나이대마다 전략이 다릅니다. 40대는 뿌리고 50대는 방향을 바꾸고 60대는 지켜냅니다. 마치 인생의 사계절처럼 때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다음 계절을 편안히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노후를 여유롭게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이정희 박성호 부부입니다. 두 분은 올해 일은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부부가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녀 둘의 학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난 뒤 부부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우리 차례다. 사실 그 전까지는 두 분도 불안했습니다. 노후가 두렵다.
이러다 우리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지만 바로 그 시점에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외식은 꼭 필요한 날에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 부부의 여행 같은 추억은 소중히 지켰습니다. 모두 즐길 건 즐기자라는 균형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부는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나누어 운용했습니다. 주식에서는 배당을, 채권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했던 점은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병원비가 제일 무섭다는 걸 미리 알았던 거지요. 그렇게 10년 넘게 준비한 결과 지금은 국민연금에 더해 배당금과 이자만으로 매달 400만 원을 쓰면서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고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가 이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어요. 준비해두니까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박성호 씨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큰 돈을 번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꾸준히 모으고 불렸을 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길이 보이더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불안하다면 이정희 부부처럼 오늘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부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굴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아무리 큰 돈을 모아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산으로 10억 원을 모아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원금 그대로 두고 연간 4%만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럼 1년에 약 4천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33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즉, 자산이 바닥나버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논밭의 벼를 뽑아먹는 게 아니라 매년 열리는 열매만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4%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불안 속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노후 자산도 똑같습니다. 예금 30%, 채권 40%, 배당주와 리츠 20%, 나머지 10%는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누어 두면 어느 한쪽이 흔들리더라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급락해도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도 배당주는 꾸준히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쪽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 노후에는 대박보다는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모은 돈을 한 방에 잃을 수 있는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의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치매 이런 병이 한번 찾아오면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가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비 전용 준비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놓든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제도를 활용하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 규모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8억, 10억은커녕 1억도 모으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언제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는 못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1. 주거비 줄이기.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전세나 월세는 노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심을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집값과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여유가 생기지요. 또 어떤 분들은 집의 규모를 줄여 관리비와 세금을 낮추기도 합니다. 큰 집이 꼭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남는 보증금을 운용해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을 월세로 바꾸고 1억을 금융상품에 넣으면 이자가 매달 일정 부분 생활을 도와줍니다. 2. 부분적 근로소득 유지.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부분적인 근로소득을 유지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나 청소 같은 단순 업무는 체력만 허락한다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경험을 살려 상담이나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곧 자산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사업으로 소득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카페,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같은 채널 운영까지 예전보다 기회는 훨씬 다양합니다. 3. 국가제도 적극 활용.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생활비가 30만 50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데에는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 노후는 자식이 책임진다. 예전에는 당연히 여겨졌던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본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찹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퇴직금을 모두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굴려서 잘 불려라 하고 준 거죠. 하지만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 노후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기둥은 반드시 내가 세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너무 많은 짐을 기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둘째, 고수익 투자 유혹의 흔들림. 노후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확실한 투자,
2배가 되는 기회 같은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70대 어씨는 지인의 소개로 은행 이자의 5배를 준다는 투자 상품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들어와 안심했지만 1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노후에는 이르면 다시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곧 안전망입니다. 만약 누군가 절대 안전하다는 말을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셋째, 무계획적인 조기 인출. 세 번째 실수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을 성급히 꺼내 쓰는 것입니다. 눈앞의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혹은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인출하면 안 됩니다. 연금과 퇴직금은 노후를 버티게 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퇴직금을 한 번에 찾아 집을 고쳤습니다. 처음엔 만족스러웠지만 몇 년 후 생활비가 바닥나자 다시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고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연금과 퇴직금은 비상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혹시 지금 그 생명줄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려 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 노후 준비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고, 준비가 부족했을 때와 잘했을 때의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연령대별 전략, 꼭 지켜야 할 운용 원칙,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실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내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계산하기. 여러분은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나는 별로 없어 혹은 나는 꽤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숫자로 정리해보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꺼내 적어보셔도 좋고 간단한 가계부 앱을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둘째, 매달 모을 수 있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정하기. 나는 월 300만 원씩 모아야지 하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는 못 모아 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소득과 지출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세요.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습관이 자산을 만듭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 받아보기. 혼자 계산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 연금, 투자 구조 같은 복잡한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노후 설계 상담을 제공합니다. 조언을 듣고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해라는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늦었다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현실을 정확히 계산하기, 매달 가능한 금액부터 모으기,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한 얼굴로 웃고 계실 겁니다.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시 꽃피는 2번째 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